미 전역 한인 인구가 194만 6천 명에 달하며 뉴욕주는 약 14만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또다시 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 등 뉴스 담당 노조원 1000여 명이 오늘 4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가 오늘 아침 포로 교환을 통해 전격 석방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인구가 194만 6천 명에 달하며 뉴욕주는 약 14만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지난 2021년 기준 미전역 한인 인구가 194만 5,880명이며 이는 1년 전인 2020년 192만 6,503명보다 19,000여 명,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한인 인구는 56만 2,497명으로 1년 전보다 5,006명, 약 1% 정도가 늘어났으며 이는 미국 내 전체 한인 인구의 약 29%에 달하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2021년 14만 2,143명으로 2020년 14만 4,002명보다 약 2,000명 줄었으며 뉴저지는 10만 9,856명으로 2020년 10만 5,694명보다 약 4,000명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뉴욕주의 약 4배에 달하며 뉴욕과 뉴저지를 합쳐도 캘리포니아주의 40%에 그쳤습니다. 또 텍사스주가 11만 1,701명, 워싱턴이 9만 7천여 명, 버지니아가 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리노이, 조지아, 메릴랜드, 하와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한인 인구가 22만 9천여 명으로 뉴욕주 전체 한인보다 1.7배 정도 많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인구가 11만 9천여 명으로 뉴저지주 전체 한인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또다시 범죄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웨스트 4스트리트 워싱턴 스퀘어역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911에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강장 근처 계단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EMS는 피해 남성의 몸 곳곳에 칼에 베이고 찔린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남성이 언제 사망했는지, 얼마나 방치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검을 실시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33스트리트 스테이션에서는 6번 열차에 탑승해 있던 66세 남성이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갑자기 피해 남성을 공격했고 바로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브루클린 아미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오전 12시 45분쯤 25세 여성이 벤치에 앉아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한 무리의 남성이 여성을 둘러싸 목을 졸랐고 이어 목덜미를 붙잡고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16세인 범인은 어제 체포돼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라임스탑커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 등 뉴스 담당 노조원 1000여 명이 오늘 4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 등 편집국 직원 1270명을 포함한 1450명이 가입된 뉴스룸 노조는 임금 협상이 2년째 교착 상태에 빠지자 어젯밤 임금, 퇴직연금, 기타 혜택 등에 대해 마지막 교섭을 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스룸 노조 소속 1100명은 어젯밤 협상이 결련된 만큼 내일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고 전체 뉴스룸 부분 직원 1800명 중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만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레디스 코피 레비언 뉴욕타임즈 대표이사와 조세칸 편집국장은 파업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파업은 통상 협상이 결렬됐을 때 발생하지만 오늘은 파업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은 뉴스룸 직원 중 미국 내 직원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독자들을 위해서 중단 없는 뉴스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룸 노조는 오늘 오후 1시 맨하탄 뉴욕타임즈 본사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가 오늘 아침 포로 교환을 통해 전격 석방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측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이던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와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오늘 아침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수도 아부다비 공항에서 맞교환했습니다. 두 차례 미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여자 프로농구 피닉스 머큐리 소속으로 오프 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라이너는 올해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할 때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8월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라이너는 신병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아서 휴대했을 뿐 러시아에 밀반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 없다며 선처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이너와 함께 교환 논의가 이루어졌던 미국인 폴 휠러는 이번에 석방되지 못했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은 그라이너 석방에 대대적으로 반기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하루속히 폴 휠런에게 자유를 찾아주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한인교회에서 국제 난민 선교를 주제로 한 간증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들 중 공화당 내 가장 거물급 의원인 22선의 뉴저지 연방 하원 4선구를 대표하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간증 집회가 9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해켄색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인권 챔피언으로 알려진 스미스 의원은 지난 2월 필그림교회의 양춘길 목사와의 만남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이 당면한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가 스미스 의원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보수적인 입장을 지키면서도 서민정책, 이민정책, 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중도적,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또한 한인과 관련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결의안에 동의해준 공화당 의원이며 현재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김동석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는 모처럼 한인교회를 방문하는 스미스 의원이 차기 회기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직접 상정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정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무원 결혼을 보충하지 않아 일부 부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어제 뉴욕시가 공무원 결혼을 보충하지 않고 일부 부서는 해고를 단행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시정 운영 차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타이틀 베이컨드, 즉 뉴욕시 공무원 결혼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말 기준 사회복지국의 아동지원부서는 정원이 775명이지만 415명만 근무하고 있어 결혼율이 47%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이버 시큐리티 부서의 결혼율이 36%, 소기업국은 정원이 337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29명으로 결혼율이 32%에 달했고 빌드인국도 정원 1,978명 중 1,529명이 근무, 결혼율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국은 22.3%, 주택보존개발국은 18.2%, 재정국은 18.1%의 결혼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공무원 정원은 29만 7,602명인 반면 10월 말 기준 근무 인원은 27만 2,968명으로 결혼율이 8.3%를 기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결혼율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쿠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의 성추행 혐의를 감싸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아브라임 칸 전 비서실장을 2개월 이상 감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의 언론 담당 비서로 일했던 퀸타나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칸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0월 초 레티샤 총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제임스 총장은 조사와 징계 등을 계속 뒤로 미뤘고 칸 전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지만 제임스 총장은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달 초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제임스 총장은 칸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성추행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해 8월 앤드류 쿠모 뉴욕주지사를 부하 직원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결국 8월 말 쿠모가 자진 사퇴했지만 그 뒤 법원은 이를 무혐의 처리,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유소들이 범죄 급증에 따라서 자동 소총을 든 경비원을 고용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필라델피아가 킬라델피아가 됐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TV 방송인 팍스 29는 필라델피아의 카루코 주유소가 방탄 조끼를 입고 샷건과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을 고용, 주유소 경비를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비대 대장격인 전직 경찰은 이 방송가의 브라더리 러브시가 서부 활극 시대를 의미하는 와일드 웨스트, 킬라델피아 등으로 불릴 만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주인도 이 지역 범죄율이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주유소에 갱들이 몰려오는가 하면 현금 인출기를 훔쳐갔다며 자신의 재산과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한 경비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중무장한 경비원이 등장한 것은 필라델피아의 범죄가 급증한 것은 물론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등으로 신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2년간 호황을 누렸던 자동차 딜러들이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재고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출고 이전에 이미 차를 팔고 자동차 회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차를 파는 등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다시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조사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국 내 자동차 딜러 1000여 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분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 이후 처음으로 차량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딜러들 대부분은 현재 차량 판매 시장이 이미 약화되고 있고 차 판매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경제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등 두 가지이며 그동안 딜러업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차량 재고 확보는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딜러들은 이미 시장이 말라가고 있으며 2023년 판매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설문에 답한 딜러 중 절반 정도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딜러들은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신차를 한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아우성을 쳤지만 이제는 쇼룸의 차량을 한 대라도 줄이는 것이 당면 목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큰 환영을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5달 전 바이든 미 대통령이 별 성과 없이 돌아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 중국과 사우디의 전략적 이해 관계를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탄 전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전투기들이 호위에 나섭니다. 환영 예포가 울려 퍼지고 즉석 고개 비행이 펼쳐집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주지사와 주미 대사 등만이 공항에 영접 나왔는데 이번엔 왕실의 왕자들까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사우디를 찾은 시 주석은 모레까지 머물면서 사우디 국왕과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고 제1회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是新中国成立以来中国面向阿拉伯世界规模最大规格最高的外交行动.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우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5달 전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다 빈손으로 돌아간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틈을 타 중국이 사우디 공략에 나선 셈인데 중국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확보와 중동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경험한 중동 국가들 역시 인권 문제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중국을 끌어들여 지역 내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이 늘었으며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도 23만 건으로 전주보다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제인 브레이저 시리그룹 CEO는 어제 골드만삭스 주최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경기 후퇴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도 내년 하반기 경기 후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올해의 여성으로는 여성 권리 억압에 반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흑인 남성이 알칸소주의 인구 1,800명의 소도시 어레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거대 사모펀드 시타텔 회장인 켄 그리핀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 세계 자신의 회사 직원과 가족 등 만여 명을 2박 3일간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로 초청해 파티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맨하탄 42가와 9에비뉴 인근에서 24세 남성이 인근 남성 3명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요청했다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 뉴저지주 파라무스 하일랜드 쇼핑센터에서 83세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네일살롱으로 돌진, 정문과 유리창이 깨졌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2일 디즈니랜드에서 투신 자살한 캘리포니아주 초등학교 교장인 51세 남성은 부인의 학대에 못 이겨 자살했다고 전처의 딸이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